예, 4시간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국민 배우 최준영님 나오셨습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세종시 시당위원장 이준배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준배입니다. 아직 안 잘렸죠? 저한테 신경 쓸 여유가 없을 겁니다. 그래요. 저는 4시간 대변인 얘기만 들을 때마다 이렇게 웃음이 나는지. 4시간 대변인 그 이재명 참. 그 어제 판결에 대해서 짧게 논평 한마디 해주세요. 뭐 길게 얘기할 건 없고. 예. 저는 일단 이재명 그 판결 전날에 분위기가 나는 개인적으로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결과가 좋지 않을 걸로 좀 예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왜냐라고 하면 이미 대한민국은 법치가 무너졌다라고 봐요. 저희가 지금 12월 3일부터 계속 얘기해 왔던 게 체제 전쟁인데 제대로 된 법치를 기대하는 게 이상한 것이었다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예. 그래서 우리가 법치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대통령이 탄핵될까 안 될까 고민할 필요도 없고 걱정도 안 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러한 판결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법리가 아니라 재판관 구조를 보는 게 먼저인데 재판관 구조를 본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거 정상적인 판결이 나지 않겠구나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는 영역들이 있었다. 지금 네. 재판관 한 명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극자로 불리면서 이게 동성혼까지도 찬성을 했던 자고요. 또 한 명은 개딸 판사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지금 이 판사 자체들이 자성향돼 있었는데 네. 그럼 이들은 지금 체제 전쟁에서 이재명이란 장수를 이룰 수 없는 사람들의 입장이었을 것이고 당연히 지키려고 하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낼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우리가 대통령께서 석방된 이후에 계속 체제 전쟁이라는 걸 약간 좀 느슨하게 지금 좀 풀려져 있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이게 결론은 하나다. 우리는 지금 변함없이 체제 전쟁 중이고 어제 이것은 지금 하나의 전투에 지나지 않는다. 근데 지금 전쟁 최종 목표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을 구해내는 것이고 그때부터 우리가 진짜 전쟁에 이긴 거고 이 체제 전쟁에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부터 법치를 바로잡아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제 이 전투에 크게 연연할 필요 없다. 저는 대래 정해진 결과였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대법관 구조예요. 대법관 네. 구조인데 이게 지금 그 사무처장까지 포함하면 14명이지 않습니까? 재판에 포함된 사람 13명이고. 그 행정처장 그렇죠. 행정처장까지 포함하면 14명이고 재판에 들어가는 사람 13명인데 13시죠. 예, 이게 문재인 대통령 그러니까 이 박근혜 대통령께서 탄핵당하는 바람에 이게 약간 왜곡돼서 문재인 당시에 14명 중에 13명을 임명했어요. 문재인이. 그럼 지금 이게 임기가 끝나면서 지금 현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있고 9명이 있습니다. 9명인데 이 중에 3명이요. 지금 김명수가 제청한 사람이에요. 그럼 지금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 6명이라고 보고 문재인 쪽이 7명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이 7명을 훑어보니까 이 중에 2명 정도가 중도 성향이 있고 이 중에 1명은 보수에 좀 더 가깝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께서 이거 힘 빠질 이유가 없다. 윤석열 대통령만 복귀되고 나면은 이게 대법원으로 올라가면 대법원에서 저는 높은 확률로 판결이 다시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전쟁이 끝난 게 아니라 전투 중이었고 사실 체제 전쟁이라는 걸 강하게 믿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예측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래요. 예. 지금 국민들 힘 빠지지 마셔라. 그리고 대통령 구하는 거에 대래 더 집중해야 할 때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기 저 댓글창에도 벌금 80 나온 것보다는 차라리 무죄가 낫다. 대법원에서 뒤집기가 훨씬 더 쉽다. 예, 이제 그런 댓글도 올리십니다. 이게 그 사건 이미 지금 전 단계 사건 배당부 때부터 이미 재판 결과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됐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이고요. 이 사건을 배당한 김대웅이라고 하는 법원장이 이미 윤석열 대통령 총장 시절에 그 검찰 특활비 공개를 하라고 시민단체하고 뉴스타파가 요구한 것을 다 반영을 해갖고 판결을 한 장본인입니다. 이 사람이 최은정 부장판사의 이 사건을 배당할 때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배당 원칙이 명확하게 공개되지 않은 상황에서 내부적으로 이 배당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어제 판결 이전에는 사전 정지 작업 가능성이 좀 있다라고 봤는데 어제 결과 나오는 예, 순간 그래요. 했다 이렇게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예, 대법원에서는 양형 판단 안 한다는데 어떻게 되나요? 예, 양형 판단을 안 합니다. 이게 징역 2년이냐 1년이나 이런 건 안 따지는데 법리를 제대로 적용했느냐를 따지거든요. 잘못했네, 잘했냐는. 그러면은 2심 판결은 누가 봐도 이건 명백하게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니까 뒤집힐 것이다라고 다들 보는 것인데 문제는 대법원으로 가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거를 땡길 수 있는 방법이 그 대법원이 직접 판결을 내려 버리는 방법이 하나 있다. 근데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한 이후에 완전히 전국이 변화된 상황에서 맞습니다. 우리가 밀어붙일 수 있는 사안이다. 그러니까 모든 문제에 앞서서 또는 모든 문제보다 더 중요한 핵심적인 문제는 대통령 복귀고 거기에 집중해야 된다. 네, 이런 취지의 말씀을 하십니다. 네, 최준영님. 네. 뭐 말씀하십니까? 저 두 분 얘기를 들으니까는요. 네, 뭐 저는 할 말이 없고요. 그 두 분은 근데 무죄 판결이 날 거라고 예상을 하셨던 분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네. 정말 우라통 터지는 일이죠. 오늘 저는 방송 계속 들으면서 하는데 저는 고성국 박사님이 이렇게 화를 내시는 거를 방송에서 이렇게 화를 많이 내시는 거를 처음 본 것 같아요, 정말. 예. 죄송합니다. 그리고 근데 고성국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왜 그렇게 되면 구독자들이 왜 빠지는 건가요, 도대체? 예.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구독자가 왜 빠지는지. 요즘 그 고성국 TV도 개몽이 됐어요. 예. 안 빠져요. 아니요, 아니 제가 아까 듣기로는 고성국 TV도 구독자가 많이 빠졌으니까 그 박사님이 이렇게 성을 내시는 것 같은데. 아니, 그러니까 예. 저희 고성호 TV 구독자가 빠지면 다른 자유파 유튜브 구독자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당연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저도 다들 왜 아침에 이러시냐고. 보니까 저도 아침에 보니까 많이 빠졌더라고요. 어. 저 아무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왜 빠지는 거예요? 예?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정말. 야. 그 어제 이제 2심 판결 자체가 뭐 여러 가지 얘기들 다 이미 이제 국민들이 다 알기 때문에 세세하게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지만 정말 저는 진짜 법정 구속될 거라고 믿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어제 재판관들은 재판관이 아니라 개였어요, 개. 왜냐하면 시킨 대로 한 거예요. 이게 애초부터 김민수 대변인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하자라고 이미 정해놨고 그 말을 잘 듣는 애들을 뽑아갖고 사건을 배당하고 배당된 사건에 대해서 이미 정해진 대로 한 거기 때문에 어제 판결은 개가 한 판결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이거 한마디만 더 드리고 싶은데요. JTBC 안 보시죠? 안 보죠, 저는. JTBC를 의도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은. 왜냐하면 지피지기여야 100점 불태거든요. 근데 JTBC가 지금 어제부로 워딩이 바뀐 게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요. 시청자분들께서 많이 퍼뜨려 주세요. 이때까지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확정처럼 얘기했어요. 당연하죠. 어제 갑자기 뭐라고 바뀌냐면요. 이재명에 대한 판결과 대통령의 헌재 판결은 연관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무죄락 나왔다고 해서 지금 탄핵되는 게 아닌데 우파 극우들이 너무 흥분해서 시위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 자, 안심시키는 거예요. 자, JTBC가 지금 안심시키는 모드로 들어갔다라는 걸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지금 이자들이 원하는 건요. 지금 이렇게 예국 시민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그리고 안심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통령 석방하고 나서 안심했던 부분 일부 있고요. 지금 어제 판결로 지금 힘이 빠져셔서 지금 이렇게 탈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구독 취소를 하고 있다.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그럼 이들의 전술에 그대로 휘말리는 겁니다. 지금 남은 기간이 제가 볼 때 짧을 때 일주일, 길면 2주일 무조건 이 재판 판결 당겨야 되는데 대통령 판결을 당겨야 된다고 보는데 이 사이에 1, 2주 동안 이때까지 치열했던 중에 가장 치열하셔야 됩니다. 마지막 전쟁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전투가 남았는데 여기에서 힘이 빠져서 예를 들어 고성국 TV에서 탈퇴를 하면은 다른 데서도 우후죽순 탈퇴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이러서는 안 된다. 이건 지금 좌파들이 원하는 대로 행동해 주는 거다.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남은 기간까지 더 끝까지 싸워야 된다. 우리 최종 목표를 잊으면 안 된다. 우리는 처음부터 체제 전쟁이라고 했던 거고 법치대로 해석이 안 될 거기 때문에 걱정해서 나와서 싸웠던 거 아닙니까? 법리대로 해석될 거라고 믿었으면 싸웠을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남은 기간 동안에 우리 원래의 목적과 원래의 신념 잊지 말고 끝까지 싸워야 된다. 그리고 빠져나가셨던 분들 다 다시 구독해라라는 말씀드립니다. 김민수 대변인 저 말씀 들으면 정말 대단하신 분인 것 같습니다. 예. 아니 사실 기운 빠진 거 맞아요. 저도 진짜 열심히 집회 다니다가 좀 방심한 게 좀 있거든요, 사실. 그리고 집회 현장 엊그저께 한번 헌재 앞에 갔었는데 전에보다 사람들이 많이 줄으셨더라고요. 예. 많이 지치신 것도 있지만 김민수 대변인 말대로 좀 우리가 방심하고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더 허리띠를 딱 졸라매가지고 더 집중해가지고 공략해야 됩니다. 이게 저희가. 이재명의 형사 재판과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에 대한 이 재판은 전혀 성격이 다르고 그걸 연계해 갖고서 마치 하나로 묶는 프레임은 좌파가 원하는 길이거든요. 결국은 여론전 선전술로 이걸 다 덮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절대 경계심 놓쳐서도 안 되지만 너무 실망할 필요는 없다는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이미 그렇죠.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강아지 개가 한 판결을 가지고 우리가 일희일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재명은 곧 교도소로 가야 되는데 8.1 이후라는 말 아세요?
8개 사건에 12개 혐의 받고 있고 그중에 5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예, 게 아까 이재명이에요. 저 고정욱 박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결국 예, 가는 길은 교도소인데 살짝 빠져나온 것 같은데. 결국 가는 예. 길인데 잠깐 멈춤이 예.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재명의 범죄 스토리는 해피엔딩이 될 수가 예, 없어요. 제가 현장에 나가서 시민들한테 힘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시면 됩니다. 예, 예. 예, 그 지금 헌재합 투쟁이 수개월째 계속되고 있고 28일째 단식을 이 철야 노숙 단식 투쟁을 했죠. 예, 전지영님이 그 대통령의 간곡한 호소 또 우리 청년들이 울음으로 호소를 했어요. 중단해 달라고 해서 단식 중단은 하고 대신에 그 자리에서 계속 철야 농성 투쟁은 계속한다. 예, 이렇게 해서 지금 있는데 세 분 다 헌재합도 거의 매일 나가시고 또 지난 토요일 광화문 집회에서 연단에 쓰시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떻습니까? 좀 느슨해진 것 같습니까? 아니면은 어떤 면에서는 몇 달째 지금 사실은 생업도 팽개치고 투쟁하다 보면 사람이니까 피로도가 쌓일 수밖에 없거든요. 예, 당연히 쌓이죠. 뭐 여러 가지 그런 현장에서 느끼시는 점들 좀 말씀해 주실까요? 일단은 느슨해졌다는 표현보다는 저는 지치게 만든다는 표현이 좀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헌재합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그 대통령 국민 대변인단이 필리버스터를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필리버스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집회 시위가 신고된 거지 않습니까? 근데도 불구하고 경찰들이 길을 막는다거나 진입을 방해한다거나 그 지금 이게 대한민국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요. 우리들이 집회 결사를 평화적으로 하고 있었을 때 이걸 방해하는 것도 위법으로 규정하고 있거든요. 근데 좌파들이 스피커 들고 와서 방해를 해요. 그럼 원래 경찰들의 질서 유지는 이자들을 못하게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도 위법행위거든요. 근데 대래 지금 우파 시민들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평화 시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재를 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국회의원들이나 좀 나와서 싸워주면 경찰들을 무마시킬 수 있거든요. 근데 이게 우리들이 가서 10번 100번 떠드는 건 경찰들한테 먹히지도 않아요. 근데 이게 지금 좀 국회의원들이라도 몇 분 나와서 경찰들한테 뭐라 하고 혼내고 니네들 지금 위법하고 있다라고 하고 하면 이분들이 더 힘을 내서 좀 싸울 수 있는 이 에너지가 나올 것인데 경찰도 우리 편이 아닌 것 같고 쟤네들도 우리한테만 뭐라 하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좌파들이 지금 목적은 뭐냐 예국 시민을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유튜브에서 나감으로 인해서 고성국 박사 지치시지 않지만 고성국 박사 지치게 만드는 거고 예국 우파 유튜브들 지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지치면은 결국에는 목소리가 작아지는 것이고 그러면은 아무래도 여론이 작아지시는 것이다. 판결을 나쁘게 하기에 유리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끝까지 말씀드린데 길어야 싸움 2주 남았습니다. 끝까지 더 치열하게 싸우셔야 되고 더 소리 외쳐야 되고 마지막 대통령 나오는 순간까지 끝난 게 아니라는 생각으로 정말 싸워주십시오. 이게 국민들께 싸워달라고 해서 너무 못난 사람들이라 죄송하지만 대한민국 정치가 정말 부족해서 국민들을 아직도 앞장세우고 있는 것뿐이 안 돼서 너무나 죄송하지만 그래도 믿을 게 국민들뿐이 없다. 국민들께서 싸워주셔야 네. 윤석열 대통령 구하고 자유대한민국 구할 수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네. 네. 아유, 정말 국회로 보냅시다. 아 진짜 우리 김민수 대변인 갈래다가 못 갔어요. 그러니까요. 나 지가 안 갈라 그런 게 안타까워 아니고 죽겠어요. 우리 아, 정말. 고성국 박사님께서 엄청 도와주셨는데 저 어떻게든 들여보내보시려고 엄청 노력하셨는데 아 너무 안타까워.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야 정말. 이미 헌재가 뭐 좌파라고 이렇게 크게 얘기할 것도 없이 헌재가 이 재판을 지금 지연하는 이유는 자유우파 진영 모두를 지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단일 대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전술에 불과하다. 그렇죠.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네. 이미 헌재는 뭐 민주당의 하청업체로 전락한 지 꽤 됐잖아요. 이게 대통령 탄핵 재판이 아니라 이미 이제 국민 탄핵 재판으로 재판이 이제 전환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자유우파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들께서 이 재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재판이다 보시면 안 됩니다. 이제는 이거는 국민을 향한 선전포고였고 이미 국민을 탄핵하겠다라고 헌재가 나선 이상 이 부분을 명확하게 좀 저희들이 들여다봐야 됩니다. 다만 헌재가 진퇴양난에 빠진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를 빨리 끝내자니 결론을 내지자니 이제 후폭풍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저항이 두려워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그리고 이거를 빨리 끝내는 순간 이제 정치적으로 이제 이미 헌재가 그렇게 변질됐고 오염됐다라는 게 이미 다 알려진 상황이잖아요. 결국은 저는 4월 초 넘어갈 수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4월 초
안에는 대통령 탄핵에 대한 심판 결과가 나올 겁니다. 이번 주 계속 말씀드려 죄송한데 지난주 요번 주 뭐 길어야 우리가 언제라고 계속 희망 고문 같이 말씀은 드리지만 그래도 견디셔야 됩니다. 참으시고요. 우리가 탄핵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을 막는 게 국민 탄핵을 막는 길이고 국민 탄핵도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될 권리고 의무입니다. 무조건 나오셔서 광화문 아니면 광화문까지 못 오시면은 지금 전국 곳곳에 방방곡곡에서 들불처럼 일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일어나 주셔야지만이 대한민국 자유 예. 대한민국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 저 또 한번 박수 치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에는 우리 최준영님 나오자마자 네. 코다리가 자꾸 올라오네. 이제 국민 코다리예요. 국민 코다리. 아이고, 참. 아니 근데 또 제가 쑥스럽게. 몇 분한테 말씀드렸는데 네. 코다리 먹으러 갔는데 줄을 너무 길게 서가지고 배를 못 아니, 먹고 아니. 돌아오는 분들도 아 있다고. 요즘에는 그 정도는 아닙니다. 예. 요즘엔 그 정도. 근데 어제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예. 저는 어저께 그 뭐 좀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뭐 영화 출연한 게 하나 있어가지고 맞아요. 그 시사회 때문에 가게를 비웠었는데 네. 어제 손님이 없었대요. 오전에는 손님들이 이제 즐겁게 오신 거예요. 아하. 예, 저 뭐야 이재명 저기 뭐야 저 선거 받는 날이니까 오늘 감옥 가겠지 이렇게 룰루라 오셨다가 선거 딱 떨어지는 거 보고 에이 전부 욕하고 가시면서 아이고. 손님이 전혀 없었다 그러더라고요. 오후에는 아예 안 오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된다니까. 예. 예. 그 최준용 또 그 우리 배우님께서 국민 배우께서 그 영화를 또 아, 찍으셨어요. 예, 뭐 영화 뭐. 그래요. 아, 예. 그 저희 스텝이 어제 그 시사회 하셨는데 네, 시사회 있습니다. 어제. 그 남으로 가는 길이라는 그 그러니까 탈북 그 여정을 다룬 그렇죠. 영화죠. 예, 예. 여기 최준영님 탈북이라기보다는 자유를 찾아서 그래. 자유. 그 자유를 최준영님이 여기 주연이시기죠. 네, 네, 네. 한 가족이 탈북하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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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가족의 가장 예, 예, 예. 뭐 가장 역할이죠. 그 시사회를 저희가 잠깐 촬영하고 왔습니다. 영상 잠깐 보고 말씀 이어 나가겠습니다. 뭐 촬영장 그 환경이 워낙 열악했기 때문에 예, 고생 많이 한 촬영이었거든요. 예. 보니까 그때 그 촬영했던 게 새록새록 기억이 나면서 예, 감회가 새로웠던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다 기억에 남죠. 뭐 예, 다 기억에 남고요. 북한 말이 자연스러웠나요? 조금 예. 예. 예, 그게 좀 걱정이 되더라고요. 예. 어떻게 들으셨는지. 예. 남으로 가는 길 좀 와서 많이 좀 봐주십시오. 예. 화이팅. 예. 안녕하세요. 연출을 맡은 감독 김상래입니다. 작업한 게 벌써 2년이 됐는데요. 뭐 감회가 새롭고 얼마 전 일인 것 같은데 벌써 2년이 지나서 기분이 새롭고 좋습니다. 예. 그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해발 한 2,500m, 3,000m 정도 되는데 제가 혈압이 좀 높아서 얼굴이 퉁퉁 부은 데다가 진짜 한 달 내내 막 뒷목에서 심장이 뛰는 것처럼 막 혈관이 콩닥콩닥 뛰어가지고 우리 준영이 형님한테 혈압약도 얻어먹고 네, 막 그러면서 촬영을 해서 본의 아니게 좀 약간 퉁퉁 붓게 나오고 막 그랬는데 다행히 그래도 탈북하는 사람이 너무 잘생기게 나오면 좀 그렇잖아요. 뭐 영화랑은 좀 잘 맞은 것 같고 너무 감회가 새롭고 2023년도였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스태프분들, 뭐 배우님들, 감독님도 그렇고 모든 분들이 고생을 정말 엄청 많이 하셔서 고생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네, 안녕하세요. 최준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재밌게들 보셨어요? 아까 뭐 영화 끝나니까 박수들 치시던데 박수 치시니까 저도 가슴이 뭐 찡해지더라고요. 네, 되게 재밌게들 보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광현이도 고생 많이 했지만 우리 저기 오수정 씨는 그 우리 절벽으로 막 처음에 뛰어 올라가는 장면에서 감자 떨어뜨리잖아요. 그 넘어지는 장면 찍으면서 갈비가 금이 가가지고 촬영 내내 고생해서 찍었습니다. 예, 굉장히 고생 많이 했고요. 저 사실 이게 개봉하게 될지 몰랐습니다. 정말 이게 개봉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요. 이왕이면 좀 관객이 좀 많이 들었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남으로 가는 길 그 시사회가 있었습니다. 극장 개봉이 4월 2일입니까? 네, 4월 2일 개봉입니다. 남이 되는 길은 아니죠. 예. 그러니까 북에서 남으로 그러니까 내려오는. 남이 되는 길은 아니죠. 4월 2일 개봉을 하는데
보통 이제 우리 자유파 진영의 영화는 다큐멘터리나 이런 독립 영화처럼 만드는데 네네네. 이 영화는 이게 이게 이제 실화를 모티브로 한 거고요. 네. 예전에는 그 중국을 통해서 그 몽골 쪽으로 이렇게 탈북하는 루트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입니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완전 상업 영화, 그렇죠. 예, 상업 영화인데 본격 영화죠. 예, 그리고 그 특이한 건 이제 최초의 그 한국하고 몽골하고 아, 예, 합작한 영화고요. 몽골 배우분들도 나오시고요. 아. 예, 그때 촬영할 때 이제 감독님은 한국 감독님이 가셨는데 촬영 감독하고 이제 감독님 가셨는데 스태프들은 이제 몽골 스태프들이었죠. 예, 예. 아카데미 가면 우리도 데려가 줄 건가요?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꼭 데려가 그 주세요. 보통 이렇게 영화 제작해서 시사하면 목표 관객도 얘기하는데. 예, 뭐 제작사 측에서는 한 100만 정도 희망. 예, 근데 좀 뭐 관객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죠. 뭐. 예. 네. 이게 고비 사막을 완전히 횡단했습니다. 아, 예, 예, 예. 그게 엄청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넓은 사막 아니에요? 어마어마하죠. 예. 이게 한 8,000km? 예, 예. 뭐 예. 하여튼 한 달 한 40일 정도 촬영하고 왔는데요. 예. 그 같이 찍은 그 몽골 배우 그 국민 배우 대접받는 분들이 자기도 여기서 평생 몽골에 살면서 이런 오지는 처음 와봤다. 아하. 뭐 그런 오지에서 촬영을 했습니다. 고생 많았어요. 네네네 고생 많이 했어요. 근데 그게 저 실화에 바탕했다 그러면 네네. 실제로 이제 북한에서 네. 그 8,000km 고비 사막을 횡단해서 그렇죠. 횡단이 아니고요. 어, 그 이게 참 제목은 남으로 가는 길인데 어. 극 중에서는 서쪽으로 가는. 아니 영화에서는 계속 북으로 갑니다. 아, 이게 중국에서 몽골이 북쪽에 있으니까 그 산맥을 넘어가야 되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영화에서는 계속 북으로 가요. 어허. 제목은 남으로 가는 길인데 재미있는 게 이제 영화에서는 계속 저희가 북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100만 네. 되면 예, 예. 보통 이런 거 공약하지 않나요? 네. 100만 되면 어떻게 네. 할 건데? 아 저요. 네, 아 글쎄요. 아직 생각은 안 해봤는데. 해보세요 빨리. 아 그 아무래도 저는 그 우리 만약 100만이 들면 우리 우파 동지들의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 아직까지 국민의힘의 상징이 빨간색이잖아요. 그 빨간 내복을 입고 광화문을 뛰겠습니다. 아니 그 지금 머리가 약간 이제 희끗희끗하신데 빨간 머리로 빨간 염색해줘야죠. 머리로 아 그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빨간 내복을 입고 제가 광화문을 미친 듯이 뛰어다니겠습니다. 예, 예. 빨간 머리 하면은 아니 저 우리 저 국민 배우 최준영님 내복 입고 뛰는 거 보고 싶네. 열심히 해서 꼭 봅시다 우리. 영화도 보고 보실 내복도 거죠? 보고. 아, 당연하죠. 사람들 몰고 가서 또 봐야죠. 예. 근데 단체 관람 하면은 뭐 좀 한번 와서 인사해 주실 수 있어요? 아 그럼요. 무대 인사 꼭 가야죠. 예, 그럼 제가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네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그 한국과 몽고가 실질적으로 합작한 최초의 영화입니다. 고비 사막 8,000km를 무대로 북한에서 자유를 찾아 탈출하는 그 실화를 바탕으로 한 가족이 탈출하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가족의 이제 가장으로 네. 이제 주연입니다. 우리 최준영님이 주연한 이 영화 4월 2일 개막이고 이거는 이제 그냥 다큐멘터리 영화도 아니고 또 무슨 독립 영화처럼 뭐 이렇게 하는 영화도 아니고 본격적으로 상영관에서 좌파 영화들하고 맞짱 뜨자고 하면서 네, 네. 올리는 영화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 영화도 굉장히 그 스케일도 장대하고 5월 현지 로케이션을 했으니까 그리고 일단은 그 컴퓨터 그래픽은 전혀 없고요. 전부 네. 실사인데 그 드론 촬영한 장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아하. 그 광활한 그 몽골 평야, 뭐 사막 이런 거 볼만합니다. 그림은 볼만한 그림들이 많이 있어요. 예. 그것도 또 볼거리네요. 네, 저기 그렇죠. 800km 아닌가요? 8,000km는 너무 길다고? 8,000km 맞습니다. 예. 저는 진짜 태어나서요. 그때 촬영할 기억이 나는 게 태어나면서 사방이 지평선을 본 거는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네 방향 지평선. 그 광활하니까 그렇겠다. 몽골, 예. 사방이 지평선이더라고요. 이렇게 빙 둘러보는데 예. 너무 신기한 장면을 많이 봤습니다. 예. 음모론자리 얘기하는 게 이게 지구는 네모나다는 게 거기서 나온 거 아닐까? 자, 남으로 가는 길 여러분들 그 요즘은 다 영화 가기 전에 인터넷으로 또 스마트폰으로 예약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약하는 게 어느 정도냐를 가지고 상영관 숫자가 결정되거든요. 이거는 뭐 다 돈과 직결되니까. 예, 현재는 한 50개 상영관 잡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4월 2일 개막부터 좀 만석을 채워주시면 예약으로 만석을 채워주시면 상영관이 순식간에 늡니다. 이거 돈 되는구나. 그렇게 해서 느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 자유파의
아주 대표적인 이 대중 연예인입니다. 예, 국민 배우 최준영님이 정말 온몸을 던져서 예, 혼신의 힘으로 연기를 한 예, 나무로 가는 길, 이 영화를 한번 정말 빅히트 우리 자유파의 힘으로 한번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4월 2일이죠. 네, 2일이요. 4월 2일 네. 대통령 돌아오십니다. 진짜요? 예, 개봉과 동시에. 아 진짜요? 예. 와, 제발 4월 그랬으면 2일. 좋겠습니다. 예, 기대하십시오. 네. 진짜 4월 2일 4월 2일. 제가 달력 보니까 네.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 4월 진짜요? 2일 대통령 돌아오실 것 같고 참 4월 2일은 저 재보궐 선거가 있는 날이라 가지고 또 걔네들 그 혼란을 틈타서 하지 않을까. 선거도 있어요. 선거 있네요, 진짜. 예,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고 있고, 예. 구로구청장, 충남 아산시장, 그다음에 경남 거제시장. 예, 대전 유성구에 대학생이 우리 후보로도 나와 있어요. 아 진짜요? 대학생이. 오. 예, 그래서 거기도 있고요. 저기 박사님 어제 혹시 저 음주운전이 이제 합법이 된 거 아시나요? 어제부로? 그러니까 그럴 리가 있어요? 아 됐어요 어제부로. 이제 음주운전 하셔도 돼요. 무슨 일이 왜냐면은 있었나요? 보세요. 음주가 죄가 돼요? 술 먹는 거 죄 됩니까? 안 되지. 술 안 되죠? 먹는 건 죄가 안 되죠. 안 되죠? 네. 자 운전하는 거 죄 됩니까? 운전하는 거 죄 안 그것도 되죠. 안 되죠? 네. 그럼 음주운전은 죄 안 되는 거예요. 어제 판결이 딱 그런 판결이라니까. 네. 무슨 말인가 했네. 우리 저 가짜 뉴스 유포한다고 또 뭐라 그러겠네. 무슨 말씀인가. 사법부가 네. 이렇게 모든 죄를 파편화해서 조각조각 따져서 죄를 안 물으면 음주운전조차도 죄가 될 수가 없는 세상이 된 거야 어제. 그러니 그 얼마나 나쁜 짓을 한 거냐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죽하면 개가 판결했다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이거 반성해야 돼요 진짜 큰일입니다. 자, 예, 오늘 저희는 예, 정말 여러분들 다 지치신 거 알아요. 예, 지치신 거 알지만 벌써 석 달 이상 투쟁하고 계시기 때문에 마지막 젖먹더니까지 짜내야 됩니다. 앞으로 2주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됩니다. 예, 앞으로 2주에 나라의 운명이 결정된다. 예, 정말 젖먹더니까지 짜내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투쟁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유파 국민들의 투쟁 말고는 대한민국을 살릴 수도 윤석열 대통령을 복귀시킬 수도 없습니다. 당장 오늘 헌재앞 집회에 더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어제 이재명 무죄 나왔는데 저 자유파 사람들은 이거 완전히 이거 거의 미쳤구나. 어떻게 더 나오지? 라고 좌파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더 많이 나와서 맞습니다. 더 크게 외쳐야 됩니다. 맞습니다. 네. 예. 자, 마무리 한 말씀씩 듣겠습니다. 네. 저 먼저 할까요? 네. 김인수 대변인. 국민 여러분 지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대통령을 구해내는 것이 정쟁의 승리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헌법재판관 우리 쪽 세 분이 버티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법리 판단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분들께서 눈에 안 보이지만 정말로 외롭고 의로운 투쟁 중이실 거예요. 많은 겁박과 협박과 회유가 있을 텐데 이 세 분께 응원의 목소리를 끝까지 들려주셔서 이 세 분이 버티게끔 하셔야 됩니다. 이 분들이 소신을 끝까지 지킬 수 있게끔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한창, 정영식, 김복형 재판관 등께 많은 응원의 목소리를 내주시고 이분들이 지금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는 분들이다. 대통령을 지키는 분들이다. 자긍심을 가질 수 있게 끝까지 더 큰 응원의 목소리 내주시고요. 그리고 고성국 TV도 마찬가지고 수많은 우파 또 유튜버들이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싸우고 있는데 이분들께도 더 큰 응원을 해주셔라. 그래야 이분들도 힘을 내서 지치지 않고 마지막까지 싸울 수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국민 여러분들께서 힘드시겠지만은 정말로 좀 앞장서 주셔서 나라 구해주시면 이 이후부터는 저희들이 정말 더 열심히 뛰어서 다시는 국민들이 앞장서서 싸우지 않는 나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여기 헌재 게시판도 좌파 글들을 우리 자유파 글들이 압도하고 있다고 80-90% 네. 정도가 자유파 진영의 글들로 채워지고 있다고 이런 댓글도 올라와 있습니다. 자, 이준배 위원장. 예, 저는 뭐 그 헌재의 경고를 좀 해야 되겠습니다. 헌재가 지금 탄핵에 대해서 이준배가 경고하면은 좀 조심해야 돼. 예, 인용할 경우 무슨 짓을 할지 몰라요. 예, 발생할 후폭풍 아마 잘 알 겁니다. 이재명 살리기 위해서 이렇게 탄핵을 밀어붙인다면 그 순간부터 국민의 적이 될 뿐만 아니라 이 판결에 관여한 재판관들조차 역사적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가족마저도 망고의 욕적으로 낙인 찍혀 편치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이게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서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헌재는 대통령을 국민이 원하는 대로 돌려놓으셔야 국민 탄핵을 한 자들로 역사에 기록되지 않을 거라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국민 여러분, 이재명 잠깐 멈춘 겁니다. 사법정의 승리 아닙니다. 일부 판결이 이재명을 구했다고 해서 대통령 탄핵과 연관된 일도 아니고 연결될 일도 아닙니다. 끝내 이재명이는 법의 심판으로 교도소 갈 겁니다. 그게 대한민국의 힘입니다. 여러분들의 힘이니까 여러분 힘 내시고 힘 빠지는 일 없도록 저희가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국민배우 최준영님. 예, 저도 사실 그 어저께 판결 듣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실망했던 건 사실인데요. 오늘 이 자리에 또 나와서 세 분 말씀드리니까 다시 희망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예, 저도 다시 힘내서 끝까지 투쟁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들도 지치지 마시고 요 세 분 말씀 귀에 명심하셔가지고 지치지 마시고 끝까지 저와 함께 저도 국민의 한 사람이니까요. 저와 끝까지 같이 가시죠.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여의도 앞담화 오늘은 4시간 대변인 김민수 대변인 그리고 세종시당 위원장 이준배 위원장 그리고 우리 국민배우 남으로 가는 길 이제 4월 2일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최준영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